안녕하세요.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해 볼게요. 저는 결혼 5년 차 되는 맞벌이 주부입니다. 저는 웹디자이너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프리랜서는 아니고 회사에서 계약을 하면 집에서 작업해서 보내는 식입니다. 벌이도 그리 나쁘지 않아요. 평범한 직장인은 남편과는 저와 친하게 지내는 직장 상사분의 소개로 만나 딱 1년 연애하고 결혼했고요. 결혼하고 한 2년간은 참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남편도 제게 잘해줬고 시가와도 별다른 마찰도 없었네요. 특히 시아버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가끔씩 시어머니가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을 잡으려 치면 남편보다 먼저 나서서 괜한 걸로 며느라가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든든한 방패막이 돼주셨거든요. 그런데 시아버님 돌아가신 후 조금씩 시어머니와 남편이 변해가더라고요. 조금씩 저를 왕따 비슷하게 대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니 어느샌가 대놓고 소외시키더라고요. 그러다 추석 전날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명절 연휴이기도 했고 코로나 때문에 친지 외엔 조문객을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솔직히 시가 식구들은 오실 줄 알았어요. 타 지역도 아니라 거리도 그렇게 멀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시아버지 차례상도 안 차리시는 분이라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얼굴도 안 비추시더라고요. 정말 섭섭했습니다. 아빠를 잃은 슬픔에 거기까지 신경 쓸 아무런 여유가 없던 저는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돈이 돌아가셨는데 시누이고 시어머니고 그 누구도 전화 한 통 없으셨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제 은행 계좌를 확인해보고 저는 치를 떨 만큼 분노했습니다. 제 계좌에는 시어머니 이름으로 딸랑 10만 원이 입금되어 있더군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일인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를 너무 이뻐하시고 한때 든든한 지원군이셨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희 친정아버지 항암 치료 받으시면서도 사돈 마지막 가는 길 배웅해드리는 게 도리 아니겠냐고 발인 날까지 참석하셨거든요. 항상 못난 내 딸 아껴주셔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아빠는 주위 사람들의 만류에도 사돈 가는 거는 꼭 보고 싶다고 하셔서 시아버지 장례식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셨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참 간교하더군요. 그때의 일이 계속 생각나게 되면서 결국엔 남편에게 폭발했습니다.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시누이고 어머님이고 어떻게 한 분도 연락 없이 계좌에 돈 10만 원만 달랑 보내놓을 수 있냐. 이게 무슨 경우냐. 옆집 사람이 죽어도 안부 전화 한 통은 하는 게 인지상정일지인데. 생판 모르는 남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쏘아 붙이니 남편 대답이 더 기가 찹디다. 엄마 연세에 지금 시국에선 장례식장 무리 아니냐. 엄마가 누나한텐 따로 연락 안 했다더라. 누난 시댁에 가야 하니 괜히 신경 쓸까봐 일부러 연락 안 했다.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저리 대답하는데 진짜 오만 정내미가 다 떨어졌어요. 저희 시모 올해 63이세요. 그리고 매주 등산에 취미로 탁구동호회까지 다니실 만큼 건강하세요. 거기다 예전에 저는 시누이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 시모 성화에 그때 한참 만삭인 상태로 시누이 시부상에서도 끌려갔었습니다. 그때도 참 가관이었어요. 하필 발인 날 시모 몸살 났다면서 시누 애들 봐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도 난리쳐서 결국 제가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장지까지 가서 애들 봐줬습니다. 그래요. 코로나가 하도 극성인 시기니까 백번양보해서 불참석하실 수 있다고 쳐도 하다못해 봐줄 사람은 있냐, 얼마나 마음이 상하냐, 분명히 좋은 곳 가실 거다라는 연락이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저한텐 장례 전에도 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남편 말로는 시모가 되려 저한테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잘 보내드리고 왔다. 추석 때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 뭐 이렇게 먼저 연락을 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연락 한 통 없다고 제가 기본이 안 돼 있답니다. 무슨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리고 저요. 장례를 치른 사람이에요. 다른 일도 아니고 아빠를 잃은 딸에게 고작 한다는 말이 먼저 연락 안 했다고 기본이 안 돼 있다고요? 순간 너무 빡쳐서 절대로 먼저 연락 못 드리겠다 하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저보고 속이 좁아 터진 못난 며느리랍니다. 그리고 요즘 시국에 장례식 참석하지 말라는 문자는 폼이냐고, 그리고 내가 상주 역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니냐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뭘 그렇게까지 꽁에 있냐고 그러는데
그럼 저는 뭐 놀았답니까? 사위 새끼가 당연히 해야 할 일한 건데 그걸로 생색까지 내는 남편을 보고 참 제 자신이 원망스럽더군요. 저런 걸 내 반쪽으로 선택했다니 말이에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결혼 전에 저로 돌아가 죽도록 패주고 싶었어요. 저도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잠 한숨 못 자고 손님 받고 음식 나르고 다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시아버지에 대한 각별한 애정 때문이기도 했지만 만약에 그런 사랑을 안 주신 분이라고 해도 시아버지 장례식에서 며느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생색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족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저딴 식으로 말하는 거 보고 저 집 식구들 자체의 환멸이 다 나더라고요. 그날 여지껏 참고 살았던 거 한 번에 다 터져서 대판 싸운 다음 애 데리고 돌아가신 아빠가 살던 집에 와 있는 중인데 여기도 지옥 같네요. 집안 구석구석 온통 아빠의 흔적뿐이잖아요. 시모와 남편에 대한 분노보다는 이제 더 이상 아빠를 볼 수 없다는 슬픔이 더 커서 울다 잠들고 울다 잠들기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워낙 몸이 약했던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혼자 남겨진 저를 우리 아빠는 정말 열심히도 키워주셨어요. 그 좋아하시던 술도 끊으시고 매일 퇴근하면 집으로 바로 오셔서 저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시던 아빠, 제가 결혼할 때 남몰래 눈물을 흘리시다 제게 들키시곤 멋쩍게 웃으시던 우리 아빠. 행여라도 마음 상할까 아무리 속상한 일 있어도 일부러 잘 지내는 척 그러고 살았는데 이젠 정말 같이 못 살 것 같습니다. 시모는 안 봐도 뻔합니다. 늘 그랬듯 본인 귀하고 잘난 아들 고생시켰다고 아들 걱정만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거기다 그런 고생시키게 만든 당사자인 저는 연락 한 통 없다며 온 시댁 친지들에게 제 욕하고 있을 건 안 봐도 뻔해요. 언제나 시이모님들이랑 통화하실 때마다 매번 제가 앞에 앉아 있는데도 아들 딸 사위가 잘해줘서 살맛 난다고 자랑자랑을 하십니다. 누가 봐도 일부러 며느리는 빼시는 거죠. 저도 다 압니다.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원래 그런 분이니까 신경 쓰지 말자 하고 넘어갔어요. 늘 저한텐 우리 아들 그러시며 그래도 나밖에 모른다 우리 아들은 그러니까 우리 아들 고생시키기만 해라.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나마 시아버지 살아생전 시모가 저럴 때마다 정신 나간 여편네야 정신 좀 차려. 모자란 자식 새끼 며느리가 걷어가 준 걸 아직도 몰라? 둘이 쌍으로 주접 떨고 있네. 라고 하시며 남편이 못해주는 중재를 해주시며 든든한 제 편이 돼주셨고 정말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고 이뻐해주셔서 참고 살았는데 이젠 정말 한계치네요. 시모 눈엔 아직도 제가 그저 아들 뺏어간 여자로밖에 안 보이는 걸까요? 아님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평소 악감정으로 감정이입해서 기어이 일을 벌리는 못돼 처먹은 며느리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시모가 저를 단지 개무시하고 그런 저 때문에 아빠까지 무시당했단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렇게 큰일 치르고 나니 되려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입니다. 처음엔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나중에 그것마저 위로가 안 될 땐 시아버지 사랑으로 버텼어요. 그러다 결국엔 내 새끼 이혼 가정자녀 만들기 싫어서 그렇게 합리화해오며 살아온 지난 내 인생들이 너무 후회가 되는데 이젠 더는 못해먹겠어서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코방귀를 뀌면서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다행이다 싶더군요. 그래서 아이는 제가 키울 거라고 했더니 또 건성으로 알겠다고 하길래 나 지금 장난 아니라고 했죠. 그랬더니 또 피식 웃대요. 정말 그 어미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아마도 그냥 하는 소리라고 여겼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아는 지인들을 통해 이혼 절차나 혹시라도 모를 소송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아버님 집은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아빠 집. 10년 전쯤 열심히 모은 돈과 최대한 끌어모은 대출로 당시 2억 정도 되는 전원주택 형태의 집이에요. 지금 모르긴 몰라도 10배는 올랐을 거예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아빠 집을 왜 물어보는지 처음엔 영문을 알지 못하다 순간 불같은 화가 치밀더군요. 설마 이 집을 탐내는 건가 싶어서 무슨 개소리 하냐고 되물으니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엉뚱한 생각 가질 생각 말라고 너랑 나랑은 이제 남이라는 거 명심하라며
곧 이혼 서류 보낼 테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그 뒤로 전화가 몇 통 왔지만 안 받았죠. 그랬더니 다음날 아빠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눈치도 없이 꽃다발 하나 사가지고요. 첫마디가 "애는 잘 있으니까 걱정 마." 랍니다. 아마도 모성애를 자극해보려는 심산인가 본데 어림도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애 때문이라도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얼마가 들던 아빠 집을 팔아서라도 양육권 가지고 올 자신도 있습니다. 대충 알아보니 소송 자체가 돈이 많이 드는데 평소 남편 하는 거 보면 지 자식에 대한 애정도 그닥 없거든요. 게다가 시가 쪽 형편으로는 이혼 소송에 쓸 돈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딴 집에서 우리 애 자라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남편에게 경고했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던 소송을 하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남는 게 시간이고 돈뿐이라 원하는 대로 싸워줄 테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라는 인간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뭔지 아세요? 장인어른 암보험 드셨어? 였습니다. 순간 눈 돌아갔네요. 저는 남편 놈이 너무 역겨워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며 난리를 치길래 미친 건 너라고 우리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지났다고 암보험 같은 소리 하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그 더러운 입 좀 닥치라고 했죠. 그때 들었던 생각은 아, 이 정도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였네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무릎을 털썩 꿇더니 앞뒤 없이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사정사정을 하네요. 아마도 이런 일들이 생기기 전이었다면 깜빡 속아 넘어갔을 테지만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놈의 밑바닥과 본색을 알아버린 지금의 저는 오히려 마음을 더 굳히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장인 장례 치른 후 며칠 동안 그놈 입에서 나온 처음과 두 번째 말을요. 처음 한 말이 "아버님 집은 어떻게 할 거야?" 였고 그 다음 뱉은 말이 "암보험 드셨어?" 였잖아요. 그럼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지금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비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기에 마음이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사람 취급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했네요. 다시는 오지 말라고 신고하는 일 없게 만들어달라고 하고 저는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3일 동안 매일 찾아와서 집 문 앞에 무릎 꿇고 있는데 참으로 가소롭더군요. 제 눈엔 다 연기고 쇼처럼 보였거든요. 모르죠. 3일이 아니라 300일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다면 모를까. 지가 우리 아빠한테 어떤 말을 했고 또 지 엄마가 우리 아빠에게 어떤 모욕적인 일을 저질렀는지 아직도 생생한데 백날 무릎 꿇어봐야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쇼도 딱 3일 후에 끝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편이 무릎 꿇고 있는 사진 찍어서 시모한테 보냈거든요. 당신 아들 데리고 가라고 빨리 안 데려가면 신고해버린다고요. 사진을 보내자마자 시모한테 전화가 바리바리 왔지만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되었냐고요? 마지막까지 쓰레기는 쓰레기더라고요. 이혼 서류를 보낸 뒤 며칠 후 그 인간은 우리 딸을 데려다주고 딱 한마디 합디다. 내가 양육권 포기할 테니 넌 양육비 포기해라고요. 바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자료는 어차피 법적으로 거의 반반 받을 테고 솔직히 더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양육비까지 뜯어내고 싶었지만 일단은 아이가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소송 걸고 지저분하게 난장판 싸움하면 얘한테도 좋을 거 하나도 없을 테고 그리고 아빠 암보험비랑 집까지 생겼으니 지금 다니는 직장 다니면서 애 하나 키우는 건 아무런 어려움 없을 겁니다. 살다 살다 사돈 장례식의 얼굴도 안 비추고 10만 원만 보내는 인간이 제 시어머니였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뭐 모든 일에는 음과 양이 공존한다고 하니 어찌 보면 그 집안에서 벗어나 오롯이 저랑 아이 둘만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다는 것에 의미를 더 두려고 합니다. 두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는 누구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내 아이의 당당한 엄마로만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더 크네요. 한 여자의 기구한 이야기를 다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